다양한 기록들이 작성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정식 명칭은 이제 의무 기록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진료 차트, 진료 기록 사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뭐 입원하고 뭐 별다른 게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한 게 없어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작성이 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떼가는 이 서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진료 차트들은 이제 보험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뭔가에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을 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이 보험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기준을 넘어야 보험금 처리가 되는데 그런 기준을 넘는지 뭐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진단서를 뭐 전체가 다 활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진단서의 내용도 확인을 하지만 이런 진료 기록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진료 차트 관련된 내용으로 뭐 그동안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초진 기록지인데 신경과의 이제 그거고 환자가 이 치프 컴플레인은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, 이 프레젠트 리스는 이제 현병력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급 거절된 사례의 초진 차트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험금 자체가 뭐 신경학적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뭐 내용 자체로 이제 보험사가 봤을 때 뭐 이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어갖고 전에 이제 보상 처리가 거부됐던 그런 사례고 그다음에 초진 이후에 이제 병원을 뭐 외래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런 경과 기록지가 작성이 되는데 이 경과 기록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. 뭐 양식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환자한테 시행한 뭐 내용이라든지 뭐 플랜, 치료 뭐 계획, 뭐 그다음에 처방 내역 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외래에서는 외래를 봤을 때 작성을 하고 2번은 이제 회진이나 문진을 돌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뭐 기록이 작성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신경 심리학적 평가 결과상 정상치에서 뭐 이제 조금 벗어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MRA 판독지인데 우리가 뭐 초음파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해도 그런 각종 검사 결과들은 결과지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RI에 대한 검사 결과, 그다음 MRI에 대한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고 우리가 뭐 흔히 촬영하는 엑스레이도 이런 결과들이 다 작성이 돼요.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. 이것도 이제 뇌졸중에 대한 이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했던 그런 거고 우리가 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을 채취를 해가면 이 수치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거든요. 이 혈액 검사 결과가 뭐 한 번 이제 채취를 할 때마다 계속 작성이 되는데 통상 뭐 한 장에서 두 장 정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으면 이것만 서류가 이제 20장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런 수치나 이런 추이를 보고 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보험금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상에는 보상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만한 뭐 병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충족이 안 된다. 그러면은 당연히 보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입원했을 때 이제 작성하는 이런 입원 기록도 초진 차트랑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입원 일자, 입원한 진료과, 입원 주치 이름, 뭐 입원을 결정한 의사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
내원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사고 경위, 질병의 발병 경위, 뭐 입원한 사유, 호소한 증상,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뒤에 이제 또 입원 기록도 장수가 또 여러 장이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도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가 뭐 과거에 수술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약을 먹은 이력이 있다든지 뭐 가족력, 사회력 뭐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퇴원했을 때도 뭐 퇴원 요약지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의료기관도 있는데 앞서 살펴본 입원 기록보다는 퇴원 요약이 좀 더 정확한 측면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입원 기록은 입원했을 때 이제 작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입원하시고 퇴원할 때 이제 입원 기록이 작성이 된다면 그때 이제 작성된 뭐 병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퇴원 시점에도 이제 일치할 수가 있지만 초기에는 뭐 정밀 검사나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퇴원 후에 뭐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검사나 이런 게 밀려 있다. 그러면은 퇴원 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 외래를 갔을 때 이제 정확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퇴원 요약지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뭐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골수 검사인데 이 골수 검사는 뭐 혈액암 관련된 청구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기서도 이제 변이가 뭐 가려놨지만 변이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분쟁이 발생했던 거고 진단은 나왔으나 결론적으로는 검사 결과에서 이제 보험사가 인정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통상적인 의학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 안보험 청구 시에 이제 반드시 확인하는 이거는 기본 제출서인데 이 안보험은 의사의 진단서로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암이나 소외감, 뭐 제자리암 뭐 이런 데 정의에 대한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병리 의사만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혈액암의 경우에는 진단검사 의학과가 포함이지만 병리 의사만 진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내용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병리 소견이나 병리 검사 결과, 병리 진단 내용 이런 것들은 안보험에 있어서는 핵심이고 진단서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. 뭐 의사의 진단서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병리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리 검사를 그냥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작성된 내용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안보험 분쟁의 대표적인 것들이 암으로 진단됐는데 뭐 못 받았다, 삭감됐다, 뭐 거절됐다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의사의 진단서는 암이라고 써 있고 뭐 C 코드도 나왔고 했는데 병리 검사 결과상에는 C 코드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 검사 결과가 부지급의 근거로 사용이 되겠죠. 그리고 수술을 하게 돼도 수술 기록지가 작성이 되는데 수술 전 진단명과 수술 후 진단명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후에 진단명이 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입원 최초 했을 때 의사가 이제 내린 병명이 있었는데 뭐 그때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다. 그러면 진단서가 이번 시점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신 그 진단명이 나오겠죠. 근데 수술이나 뭐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태어날 때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병명이 바뀌었다.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거든요. 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초기에 진단했던 게 수술 후에 반드시 초기 진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수술명도 기록이 되고 수술 기록지 확인하는 청구권은 대부분 이제 수술비 청구권인데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절제나 적출 뭐 이런 항목이 이제 확인이 돼야만 지급되는 그런 수술의 정의를 가진 것들은 뭐 수술명이 진단서에 기록이 돼 있어도 추가로 뭐 수술 기록지를 내야 된다 해서 이 서류를 토대로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진료 차트에 이제 작성된 내용들은 보험금 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진료 차트를 뭐 내지 않고 청구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대부분이 다 뭐 소액보험금 같은 그런 경우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청구권이나 뭐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
뭐 사람이 어쨌든 치료받고 병원에서 뭐 검사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거고,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제출 서류였는데 그 내용이 있었다. 그러면은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뭐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가서 이런 기록들을 뭐 사사치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이상이 없어야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, 그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진료 차트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 직원이 뭐 병원 방문해서 진료 기록 사본 열람 및 동의서 위임장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, 이런 청구권들은 당연히 이제 가입자도 보험사가 확인하는 서류들을 먼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준비해 놓는 게 보상 분쟁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유리한 겁니다. 근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단어만 찾아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해석된 내용이 보험 관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,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아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러면 손해배상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문제점이 이렇게 인지되는 청구권들은 미리 그거를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마련해서 분쟁을 진행하는 것과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보험사에서 이것 때문에 안 준다 이런 식의 통보받고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대응을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최종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보험사가 현장 심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차트를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차트에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제출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판단을 해보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